있습니다. 가 됐던 것, 그런 게 참 재밌었고 80년대, 90년대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무대화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무용수 분들의 몸으로 재해석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해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씨름을 통해서 예술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자. 한국사의 한판승과 이소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용수 김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안무와 연출을 맡은 김모든이라고 합니다. 객석에서 질문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항상 처음은 어렵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용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씨름은 스포츠잖아요. 그리고 평평한 바닥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씨름을 무대에 올린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소진 무용수님. 처음 안무자님께서 이제 씨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인상 깊었던 그 문장이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스포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춤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삶 안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 안에서 같이 부딪히면서 뭔가 얻고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더 단단해지고 이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희준 무용수님도 어떠셨는지. 저는 우선 그 씨름이라고 들었을 때는 정말 그냥 스포츠적으로 겨루는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겨루는 순간도 있지만 뭔가 같이 화합하는 순간도 있고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순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작업에 들어가면서 발견하는 지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이제 배우님 차례입니다. 씨름을 무용으로 만든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떠셨는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보다 저는 씨름장에 처음 가가지고 정말 씨름을 하고 있는 선수들을 다 그렇게 느낌이 강력해요. 이 모래판 위에 삿발을 메고 실제 선수들이 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몸으로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 스포츠 되게 고귀해 보이더라고요. 그 전통 스포츠. 그래서 그 스포츠에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고귀하게 이 무대에 어떻게 갖고 와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길었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성곡고등학교 맞죠? 성곡고등학교 씨름부 친구들이 오셨거든요. 저희가 씨름을 배우러 갔었어요. 네, 함께 해줬던 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셔서 박수를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따 질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안무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씨름을 무대에 올리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뭔지, 그리고 안무가님이 생각하는 씨름은 이 공연에서 또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스포츠 3부작을 시리즈로 하고 있는 중에 씨름이라는 마지막 3부작을 씨름으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첫 번째 시리즈가 저희는 펜싱과 기술을 융합한 작업이었고, 두 번째는 스포츠 클라이밍을 암벽을 오르고 내리는 이 과정을 용수들의 몸과 세트를 오르고 내리는 과정으로 만들었었고, 공교롭게도 그 두 종목의 종족이 프랑스라는 사실에서 마지막 3부작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아까 소진용 선수 얘기했지만 어떤 PD님께서 심장을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경기라는 그 문구가 있었던 연극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3년 전에 듣고 계속해서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태권도도 있고 태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찌른이 서로의 몸과 몸이 정말 거치게 닿는 이 느낌이 저희가 무용에서 하는 어떤 바디 컨택과도 결은 많이 다르지만 저희도 그런 바디 컨택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접점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운동성을 실제 무대로 가져오고 찌른의 모습을 일부 흉내내는 것이 아닐까. 정말 한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을 배워서 꼭 소화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볼게요. 질문해 주셔도 되고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을 저희에게 들려주셔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공연을 많은 정보를 알지 않은 채로 왔는데 너무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 힘을 겨루는 운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공연을 보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런 현대사의 장면들과 같이 겹쳐 연출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균형을 잡고 그 역동성과 어떤 여러 가지 힘 안에서 내면의 힘을 중심을 잡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런 균형과 중심에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점은 먼저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현대사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씨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라고 했을 때 한 판으로 굉장히 짧은 안에 승부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황경수 선생님은 한 판이 아니고 일단 단판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 한 판을 그냥 힘으로써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공동체이고 한국의 힘이고 어떤 회복력이라면 역사와 같이 맞물리게 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야기 구성은 그렇게 되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공연이 공동창작을 거친 과정인데 무용수분과 안무가님들이 운동의 그 씨름 운동 자체와 역사를 잘 맞물리게 움직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과정도 조금 더 무용수 분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연습 우리 힘들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무가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면 그 다음 무용수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으로. 네. 먼저 저희가 씨름장을 이제 세 차례 네 차례 방문하면서 오늘의 무대의 노래는 실제 씨름장보다는 조금 좋은 노래였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차갑고 기타가 막 펴진 상태에서 저희가 왔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첫 장면에서 뛰었던 것이 실제 운동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뛰는 장면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살려보고자 했던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씨름을 기술을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씨름 대회도 참관하면서 진짜 실제 선수들이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힘으로 하는지를 옆에서 관찰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단 몇 차례 만에 실제 씨름 선수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던 기술을 잘 적용을 해서 춤과 이 중간 지점 그리고
이게 춤인지 지금 씨름인지를 그 경계가 어느 순간에는 음악과 영상이 들어왔을 때는 좀 모호하게 될 수 있게끔 관객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도 되기도 했습니다. 배우 용수 어땠나요? 씨름 제가 많이 하자면은 마지막에 씨름을 했을 때 힘과 균형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처음 씨름부 친구들이랑 씨름을 했을 때는 정말 힘으로만 제압해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겨뤄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게 힘보다는 미세한 힘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넘어지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또 겨뤄보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이제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랑 좀 맞물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 생각했어요.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가운데 분. 일단 연기과에 다니고 있는데요. 공연을 보러 오게 되는데 내가 움직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막막한 거예요. 과제가 1분 정도 되는 노래에 맞춰서 창작을 해와라, 주제를 정해서.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연극이랑 뮤지컬을 제가 여러 편 봤는데 무용 공연은 크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연극이나 뮤지컬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데 무용 공연 보러 가고 하는 사람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예매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 집중력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60분 동안 되게 잘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일반인이 와서도 집중해서 끝까지 볼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았고, 또 뭐 개개인마다 해석은 다르겠지만 무용수분들이나 연출이 관객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공연은 제가 이전 작업이 손금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했을 때는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작업을 작년 12월에 이 시점에 하고 나서 올해 신작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그 주제는 달라졌지만 그 다음에 연결성이 저한테는 어떤 연결과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 씨름이라는 주제가 아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방면 구성은 드라마적인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져 갔고 머릿속에서는 어떤 씨름이 너무 찰나의 스포츠고 금방 끝나는 이 경기를 어떻게 풍부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두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LED도 어떤 해설의 요소로서 이 작업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제 무용수들이 연극 거라고 했으니까 실제 배우가 되는 이 상황과 상태를 만들고 싶다라는 점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포즈 시리즈를 3부작 다 진행을 했었고 저도 조금 더 과거로 가서 얘기하면 원래는 운동을 좀 했었어요. 근데 늘 스포츠 시리즈를 할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어떠한 치열함, 어떻게 해서 앞으로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씨름하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운동했을 때도 무용을 할 때에도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치열함을 막 했다는 생각은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보면 똑같아요. 운동부 친구들은 더 정말 많이 할 것 같고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신 게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지 않고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 밥 먹고 운동하고가 다인 쳇바퀴 돌듯이 매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막 쌓여져 있어가지고 아까 희준 씨가 얘기했던 반판 그 미세한 균형의 싸움 그런 게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막 쌓였을 때 그때 그 미세한 게 딱 드러나는 순간 넘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 시리즈를 하면서 그냥 무용을 할 때도 일상생활을 살 때도 한결같이 똑같이 그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왔었던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몇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모로 노력을 좀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거는 이 모래를 이제 평소에 저희 선수들 하는 모래하고 좀 다른 입자가 고운 모래를 쓰셨다 했는데 저도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아마 이 안무가 분들께서 이제 공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래라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공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훈련용이 아닌 입자가 가는 모래를 한 게 아닌가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혹시 제가 추측한 부분이 맞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최창목 감독님께서 알고 계시는 업체의 사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쓰는 건 이제 정말 선수들이 쓰는 모래였는데 여기 저희가 극장의 단입구가 24톤의 덤프가 들어오기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kg짜리 포대를 500포대로 나눠서 부어와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모래를 조금 더 고운 모래가 오게 됐습니다. 다른 업체로 바뀌면서 아마 그 업체가 왔다면 실제 실현장에 모래가 왔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관객분들 많이 남아주셨는데 사실 실은 이 스포츠만으로 보기는 문화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 앞으로도 이제 실제로 실은 오늘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실제로 경기장 가시면 선수들 경기 보면 상당히 재미있고 박수감 넘치고 또 상당한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신다면 실은 경기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성공고등학교를 알게 된 것도 네이버 검색하다가 찌름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생활체육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었고 여자분들도 많으셔서 저도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가입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어떻게 해내느냐,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이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걸 임모든 안무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달을 하려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용수분들께서는 그런 디렉션을 받았을 때 가장 신경 쓰려고 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앞선 공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무용과 씨름의 어떤 공통적인 운동성의 요소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작품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펜싱과 클라이밍은 제가 리서치를 좀 많이 하고 같이 알려줬던 경우였다면 이번에는 다 같이 가서 씨름부 학생들과 배웠던 상황이 달랐던 병원이어서 저희가 배웠던 기술을 이 장면에 그리고 이 상황에 그리고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는 지식
지점들을 작은 터치들을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모셨을 때 초반부터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저희가 뭔가 장면별로 생각했던 그 키워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키워드들을 이제 안무가분이랑 물동수들이랑 같이 그 키워드에 맞춰서 장면별로 같이 리서치를 하면서 그 키워드가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 있게 좀 서로 모니터링도 하고 장면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보셨을 때 뭔가 운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드라마터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예에서부터 시작됐다, 씨름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우예가 어쨌든 겨울이 겨룬다는 것도 되고 운동도 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그럼 이때 우리가 서로 뭔가 힘을 겨루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자 라고 그러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뒤로 넘어가면서 씨름이라는 게 우예에서 시작됐지만 놀이로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 뭔가 전통 놀이라든지 아니면 놀이가 어떤 게 있을지 뭔가 움직임으로써 같이 한번 리서치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경기별로 같이 장면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질문 2개만 받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네, 이 주제로 전하고 싶었다든지 아니면 존중이나 이런 의미가 따로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마지막에 어떤 존중이라고 하셨나요? 다른 이 스포츠에 대한 존중이나 마지막 질문 다시 한번. 그 스포츠 자체를 좀 인용해서 가져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좀 더 춤이나 무용이나 이런 식으로 가공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의도가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가 궁금했어요. 글쎄요, 방금 희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장면에서의 키워드들을 살리면서 씨름의 동작은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몰아서 보여주려고 했다면 그 전에는 운동 과정과 바디 컨택이 되는 거의 어떤 현대무용에 가까운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느끼시는데 그 네 번째 장면에서 어떤 씨름춤에 대한 재현을 같이 해서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거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저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제 가공이라고 말해주셨는데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말 씨름하는 구간을 8번 장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8번에 그 씨름을 할 때 이제 무용수랑 상현무용수가 같이 이제 정말 씨름을 하는데 그건 정말 가공되어 있지 않는 씨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봤을 때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정말 씨름장은 제가 듣기로는 좀 깊이가 엄청 깊은 모래로 계속 차여 있어가지고 내렸을 때 막 그런 충격이 크지 않는데 무대다 보니까 어쨌든 설치하고 해서 막 이렇게 넘어뜨릴 때마다 사실 이렇게 울리잖아요, 진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조마조마하는데 이제 그렇게 초반 장면들은 가공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서로의 승은 정해져 있지만 뭔가 동작적으로 살짝은 가공되어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힘과 균형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는지 그런 걸 좀 더 세밀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장면이고 그리고 아까 존중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스포츠들이 다 고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씨름을 정하셨던 것도 심장과 심장이 맞닿는 씨름과 경기다라고
봤을 때도 그런 지점이 정말 다른 스포츠들도 고귀하지만 저분이 정한 그 씨름이 그래서 더 결정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런 지점에서 씨름이라는 걸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는 남자님께서 데려다 주시거나 현장에 가서 보면서도 많이 느꼈었는데 무용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에 막 춤을 추는 항상 같은 것들을 또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실현장 가서 저 친구들이 움직이는 몸이나 근육이나 이 별들을 봤을 때 되게 나에게 다가오는 강함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자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을 때 조금 이런 것들을 원하시나?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딱 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꼭 무언가를 형상적으로 막 커다랗게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몸의 시행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변하고 근육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서 오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었나? 라는 생각이 그런 에너지를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 공연은 처음부터 그림을 크게 그리고 시작한 공연이 아니고 장면의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공동창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해석이 먼저인 무용수 한 명 한 명의 해석이 먼저인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해석을 모아놨기 때문에 큰 동선이 있거나 안무와 같은 어떤 집합적인 군무 그런 게 있거나 그런 장면들이 없는 공연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무용수 개개인의 움직임이 살아날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잘 짜여진 그런 움직임과는 다른 느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운동에 대한 존중이 있었고 그 운동을 보면서 각자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송곡고등학교 친구들께 네,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없으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 드신 분의 질문 듣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정확히 말하면 전성 매진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기획 홍보 운영을 같이 해주셨던 피디님께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피디님도 정말 밝았고 묘수도 같이 리인들과 저희가 애써서 만들었던 것이 너무 행하는 곳에서 이렇게 휘발되는 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이렇게 추운 갑자기 영화 기원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셔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없어요. 송곡고등학교. 네. 네,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네. 네, 오늘 이창욱 감독님 그리고 이선 코치님 송곡고등학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